조선시대, 비록 양민 출신이었으나 그 어떤 선비보다도 곧은 마음과 정직함을 지닌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해가 넘도록 정해진 거처 하나 없이 바람처럼 전국을 떠도는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나에게도 볕들 날이 오겠지. 민주는 홀로 중얼거리며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한 뼘도 장사를 시작할 미천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탓에 한 곳에 정착하여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발길 닿는 대로 떠돌며 농사일을 돕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품팔이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전라도 땅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도부터 한양,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팔도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 총각 참으로 부지런하구먼? 어디서 왔다고 했더라?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이곳저곳에서 품위를 하고 있습니다. 허, 그래도 그를 아는 것을 보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가 보네? 아닙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뿐입니다. 민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어깨너머로나마 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복의 총각,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먼저 노력해야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떠돌이인 줄만 알았더니 글의 깊은 뜻까지 제대로 아는구나. 무엇보다 그의 심성은 비단결처럼 곱고 정직하여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는 법 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땅에 도착한 민주는 며칠간 품팔이를 해서 번 돈으로 장터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치는 소음 속에서 민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양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곳이로구나. 그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여기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모주 한 사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총각이 참으로 예의가 바르네. 금방 내어주겠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과 구수한 모주 한 잔은 고단한 떠돌이 민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민준이 다시 일거리를 찾아 길을 나섰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섬뜩한 기척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가냘픈 여인 하나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어딘지 모르게 간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오해를 살까 염려하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어찌하여 계속 제 뒤를 따라오시는 게요? 혹 저처럼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이신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더니 가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홀몸이라 갈 곳이 없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을 뿐 나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과 사정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한양 장터길 위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어둠이 내리자 민주는 가냘픈 서연을 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함께 발걸음을 옮겼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리, 저 집이 크고 넓으니 주인 어른의 인심만 좋다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도 그 말이 옳다 여겨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집안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이오나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이 트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그들이 단호하게 문을 닫으려 할 때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집주인 최 대감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허, 별 말씀을.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어찌 매정하게 돌려보내겠느냐. 손님을 재워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어서 안으로 들여보내거라. 민주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음흉하고 끈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두 사람에게 사랑채 옆에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주는 난감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과 한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양반의 도리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씨, 최 대감께서 우리를 부부 사이로 오해하신 듯합니다. 소인은 사내라 괜찮사오나 아씨는 규중 여인이시니 제가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리. 저야말로 갈 곳 없는 신세인데 이렇듯 따뜻한 방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나리께서는 참으로 배려심이 깊으시군요. 그렇게 둘은 방 양끝에서 나란히 몸을 뉘었습니다. 며칠을 떠돌아다닌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민주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민준을 맞이한 것은 집안의 요란한 고함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방 밖으로 나서자마자 최 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향해 호통쳤습니다. 저기 저 도둑놈을 당장 붙잡아라. 여봐라, 못들 하느냐. 대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내 놈이 내 아들의 혼인 예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 아니냐. 민주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최 대감은 듣지 않고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의 아내라는 그 계집이 예물을 훔쳐서 사라졌다. 발뺌할 생각 마라. 주위를 둘러보니 간밤에 함께 있던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서연의 계략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민준이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지만 최 대감은 음흉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제안했습니다. 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곤장을 칠 것이다. 제안이 무엇입니까? 간단하다. 당장 그 아리따운 계집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보름 동안 내 수청을 들게 한다면 없던 일로 해주마. 민주는 최 대감의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속였지만 한 여인에게 그런 수모를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 제 아내도 아닌 여인에게 그런 험한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소인은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내 이놈. 감히 천한 떠돌이 주제에.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매우 쳐라. 분노한 최 대감의 명령에 머슴들이 달려들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된 민준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묵직한 곤봉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픈 것보다 아무 죄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마음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흐느끼며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며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며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텐데. 곤장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민주는 최 대감의 집에서 쫓겨나 엉금엉금 기다시피 길을 나섰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그는 결국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쯧쯧, 저런 꼴을 보게나. 필시 큰 죄를 지었으니 절이 되었겠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에 더욱 서러워져 엎드려 오는 민준에게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누가 나리를 이리 만들었습니까? 그 목소리는 바로 예물을 들고 사라졌던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민준의 등을 보고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나리, 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깊은 배신감을 느낀 민준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단호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최대감, 그 자가 나리께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민주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리,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힘없이. 낭자. 그대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하오. 나는 여기서 좀 쉬다가 내가 할 길을 가겠소. 민준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나리, 어제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다 깊은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나리께 이런 큰 수모를 겪게 했으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리처럼 심성이 곱고 정직한 분이 이런 고초를 당하게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굳게 닫혔던 민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지요. 그는 간신히 몸을 이끌어 나무 그늘에 쓰러지듯 누웠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누군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결에. 낭자. 오셨소. 미안하오. 깜빡 잠이 들어.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고을의 박사또였습니다. 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박사또의 등 뒤에서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잘 보살펴 주었다고 들었다. 다친 곳은 괜찮으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저 아이가 바로 내 딸, 서연이다. 충격에 빠진 민준에게 박사또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하며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최대감을 잡기 위해 박사또가 보낸 비밀 첩자였던 것입니다. 교활한 최대감의 꼬리를 잡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딸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겼던 것이지요. 헌데 내가 어찌하여 곤장은 맞았단 말이냐? 민주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대감이 혼인 예물이 사라졌다며 소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따님을 여종으로 삼게 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 협박하여 차마 그럴 수 없어 매를 맞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은 박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굽신거리며 아이고, 사또 나리.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 자를 잡아왔네? 예, 나리. 이 자에게 하룻밤 신세를 베풀었더니 아침에 혼인 예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자가 틀림없습니다. 이 자가 예물을 훔치는 것을 직접 보았는가? 머뭇거리며 그건 아닙니다마. 이 자와 함께 온 여인이 이른 아침에 예물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떤 예물이었지? 옥구슬을 물고 있는 봉황 장식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대감의 등 뒤에서 서연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뻔뻔하게도 그런 흉측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서연의 등장에 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묵었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사라졌다던 봉황 장식품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대감, 여기 예물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무고한 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 하셨습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자 최 대감은 박사또 앞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속이고 무고한 백성에게 매질을 해. 여봐라,
당장 저 자를 오라를 묶어오게 가두어라. 위선을 떨며 약자를 괴롭히던 최 대감의 악행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리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물이나 권력보다 정직하고 심성이 고운 사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리께서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준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미천한 떠돌이입니다. 낭자의 은혜를 감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리,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리를 믿고 의지하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민준은 마침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박사또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험난했던 떠돌이 생활을 뒤로하고 민준은 박사또의 추천으로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과 도리를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는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